물러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어. 어디 가려고?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웃기지 마, 이 여자야. 그날 밤 제가 그 자식 목숨 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차에서 끌어내서 살렸더니 돌아온 건 딱 한마디였거든요. 당신 공범 아니야? 라는 그 말이요. 그 말 들었을 때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나라 지킨다고 사람 구한다고 특공대 10년 했던 사람이 지금 대리운전 핸들 잡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게요. 딸만 아니었으면 그 오만한 새끼 멱살이라도 잡았을 텐데 전 고개 숙였어요. 왜냐면 제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요. 수술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전 그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대리운전 앱 켜놓고 집에 앉아서 호출 뜨길 기다리면서 딸은 벌써 잤고 저는 오늘 몇만 원 벌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었는데 띵 하고 호출이 떴습니다. 강남 쪽이었고 거리는 가까웠어요. 좋았죠. 빨리 끝내고 한 건 더 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도착했을 때 나온 남자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얼굴이 새하했거든요. 술 냄새는 1도 안 나는데 손은 떨리고 있었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눈빛이 뭔가 겁먹은 사람 눈빛이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대답 없었습니다. 그냥 뒷좌석으로 들어가더니 고개 숙이고 앉아있더군요. 이상했지만. 제 일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다니까요. 시동 걸고 출발했습니다. 한강대로 들어서고 한 5분 지났을 때였는데요. 백미러에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방향이려니 했죠. 근데 제가 차선 바꾸니까 똑같이 바꾸더라고요. 속도 줄이니까 똑같이 줄이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따라오는 거구나. 10년 전 몸에 배었던 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뒷차 조수석 남자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총인지 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비명이 터졌거든요. 저 차 피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목소리였는데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핸들 확 꺾고 급가속해서 차선 2개 넘어서서 빠져나갔어요. 특공대 시절 긴급 운전 훈련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뒤에서 차 2대가 더 나타났어요. 아,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차 3대가 저를 포위했는데요. 앞뒤 좌우 전부 막혔어요. 한강대교 진입 직전이었죠. 그때 뒷좌석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는다. 나 죽는다. 라고요. 저도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둘 다 죽는다는 거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뒷좌석에 떨고 있는 저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는 저 남자를 그냥 저 놈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제 성격이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10분을 도망쳤는데 앞에서 차 한 대가 더 나타나더니 길을 막았어요. 완전히 포위됐죠. 뒷차 3대에서 남자들이 내렸는데 6명이었고 전부 얼굴 가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칼이랑 몽둥이 들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 제 차 창문 두드렸어요. 야, 차에서 내려. 안 그러면 죽는다. 뒷좌석 손님은 벌써 반쯤 기절한 것처럼 떨고 있었고 전 핸들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차 문 열고 내렸는데요. 손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요. 놈들은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손이 올라간 건 항복이 아니었어요. 거리 재는 거였죠. 10년 전 몸에 배웠던 습관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놈까지 2m, 뒤에 있는 놈들까지 5m, 칼, 몽둥이, 총 없음 3초면 됩니다. 첫 번째 놈이 제 팔 잡으려던 순간 손목 비틀었어요.
무릎으로 명치 가격. 두 번째 놈 달려들었지만 이미 제 발이 그놈 다리 걸고 있었죠. 넘어지면서 뒤통수 바닥에 박았어요. 나머지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 6명, 그 사이에 서 있는 저, 숨도 안 찼어요. 몸이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 손님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봤는데 눈이 완전히 커져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경찰 부르라고 했죠. 경찰 왔고 현장 정리됐고 괴한들 체포됐고 그 남자는 무사했는데 경찰차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대리운전비 얼마 받을 수 있으려나, 팁은 줄까, 딸 수술비에 보탤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사람 목숨 구했는데 돈 생각부터 하고 있다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딸 수술비가 2천만 원인데 아직 800만 원이 모자랐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1년 반 걸려서 겨우 1,200만 원 모았는데 8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요. 800만 원만요. 경찰서 도착했고 조사실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강민호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 3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한테 하는 말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경찰관님,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대리운전 기사가 어떻게 저렇게 싸워요? 특수부대도 아니고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아, 이분 전직 경찰특공대 출신이세요. 뭐요? 강민호가 저를 봤는데요. 그 눈빛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어요.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공대 출신이 왜 대리운전을 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는데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우리 주변에는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사가 1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제 신원 확인하고 오늘 일 전부 진술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강민호가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대답했어요.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 뭔데요?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징계 같은 거?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요. 아니 근데요. 4분 만에 6명을 제압했다고요? 이거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아야 했는데 근데 그 사람 목소리에서 들리는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의심이었고 무시였죠. 손님, 이분이 손님 목숨 구했잖아요. 경찰관이 다시 말렸지만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잖아요. 대리운전 기사가 왜 목숨 걸고 날 구해요? 뭔가 노린 거 아니에요? 돈이든 뭐든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가 끝났는데요. 제 신원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죠. 전 10년 동안 나라 지킨 사람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특공대 복직 생각은? 딸이 있어서요. 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조사실 나와서 복도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돌아봤는데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넥타이 풀어 헤치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오늘 일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요. 네. 내가 납치당할 뻔했다는 거요. 언론에 나가면 우리 회사 주가 떨어진다고요. 알았죠? 고맙다는 말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명령이었죠.
알겠습니다. 고개 숙였는데요. 왜냐면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거든요. 병원 문자였어요. 이지은 환자 보호자님, 수술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잔금 8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제 딸 심장병으로 2달째 수술 대기 중인 제 딸이요.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얼마 버세요?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요. 웃더군요. 비웃고 있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특공대까지 했던 사람이요? 제 입술이 떨렸는데요. 저한테는 그 돈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재벌 3세 구해주면 돈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나중에 뭘 요구하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요. 주먹 쥐었다 폈다 했어요. 참으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일 잘했으니까 돈은 줘야겠네요. 얼마 드릴까요? 지갑 꺼냈어요. 카드 한 장 꺼내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50만 원. 오늘 수고비요. 웃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대리운전 한 달치는 되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목숨 구해준 사람한테 50만 원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뒤에서 강민호 목소리가 들렸죠. 왜요? 싫어요? 에이, 자존심은 그럼 말고요. 발걸음 멈췄는데요. 돌아보고 싶었어요. 가서 딱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걸음 옮겼어요. 왜냐면 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수술 언제 해? 나 괜찮아질 수 있는 거 맞지? 라는 그 목소리가요. 경찰서 나와서 지하철 탔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2살. 10년 전엔 경찰 특공대 에이스였는데 지금은 대리운전하면서 모욕 참는 여자가 됐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8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순직하고 나서요. 남편도 경찰이었는데 강도 사건 진압하다가 칼에 찔려서요. 그때 딸이 10살이었어요. 전 특공대 그만뒀습니다. 딸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2년 전에 딸이 쓰러졌는데요. 심장병이었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고 대리운전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모아서 1년 반 만에 1,200만 원, 8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800만 원만요. 딸한테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엄마 곧 들어간다. 자고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사랑해요.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딸만 지킬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같은 건 진작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그 남자한테 공범 취급받고 50만 원으로 무시당했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집 도착한 건 새벽 1시였는데요. 현관문 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이 자는 방에서 작은 숨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지은아? 대답 없었습니다. 지은아. 방문 열었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정리돼 있었고 딸 핸드폰만 베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지은아. 집 안전부 뒤졌습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갑고 웃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 씨? 딸 잘 키우셨네요. 예쁘던데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아직은요. 제발, 제발 우리 딸한테는. 듣기 싫으면 입 닥쳐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밤 일 기억하죠? 강민호 그 새끼요. 그 새끼 데려와요. 내일 밤 12시까지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딸 시체로 받고 싶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 특공대 출신이라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강민호 데려와요. 혼자서요. 경찰 부르면 딸 죽어요. 전화가 끊겼는데요. 무릎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오늘 밤 목숨 구해준 그 남자가 제 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딸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딸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쟤랑 같이 찍은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 학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그 사진들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 잃고 혼자 딸 키우면서요. 특공대 그만두고 대리운전하면서요. 자존심 다 버리고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 남자였어요. 이수진 씨, 잘 생각했어요? 우리 딸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제발요.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 딸이 좀 자고 있어서요. 깨우긴 아까워서요. 제발, 제발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요. 뭐든요? 그럼 강민호 데려와요. 오늘 밤 12시.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혼자 와요. 경찰 데려오면 딸 죽어요. 전화가 끊겼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를 데려가라. 어떻게요? 어떻게 데려가요? 제가 목숨 구해준 사람을 다소 위험에 빠뜨리라는 건데, 근데 안 그러면 딸이 죽는데요. 제 딸이요.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근데 신고하면 딸 죽는다고 했는데 혼자 해결할까? 근데 어떡해요? 범인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강민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정 얘기하고 도움 청할까? 근데 어제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당신 공범 아니에요? 50만 원이면 한 달치 되죠? 그 말들이요. 그 사람이 저를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강 난간에 기대서 있었는데요. 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나?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나라 지킨다고 특공대 했고 사람들 구한다고 목숨 걸었고 남편 잃고도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왜 전 이렇게 무력한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남자 목소리였는데 아까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좀 더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강민호 아버지, 강 회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목숨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수진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례도 제대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특공대 복직 생각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직,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복직하면 월급이 나오고 딸 수술비도 해결되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딸이 납치당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빌딩 30층쯤 올라가니까 비서가 안내했어요. 회장실 들어갔는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이수진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았는데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아들이 실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고개 숙였는데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강민호랑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요, 성함이. 이수진 씨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왜 아버지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요. 이태수입니다. 근데 왜요? 그 말 들었을 때요. 강 회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태수. 경찰관.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강 회장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봤는데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납치당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경찰관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 아버지셨습니다. 이태수 경찰관님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절 구하시다가 순직하셨어요. 아버지, 20년 전 순직한 제 아버지가 강 회장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유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의 딸이셨다니. 강 회장이 제 앞에 와서 고개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대했다니. 은인의 딸한테요. 그 말 듣는 순간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의 아들이 저한테 공범 취급하고 50만 원 던졌던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딸분 수술비도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가 원하시는 거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범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12시 인천 폐공장 혼자 와. 강민호 데려와. 경찰 오면 딸 죽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는데요. 강 회장이 봤습니다. 이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 아들 데려가서 범인들한테 넘기라는 협박을 받았다고요. 은인의 딸이 은인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 딸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어났는데요. 강 회장이 명함 하나 건넸어요. 이수진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제 은인의 딸이고 저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함 받았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실 나와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빌딩 나와서 걸어가는데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강민호였습니다. 이수진 씨? 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은인의 딸이라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사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짧은 수술비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요.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소리쳤어요. 네. 필요 없다고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신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 끊었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모르겠었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시계 봤습니다. 오전 11시, 밤 12시까지 13시간 남았어요. 13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강민호를 데려갈 건지 말 건지, 딸을 살리려 건지 말 건지요. 핸드폰 봤는데요. 딸이 찍어놓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쟤랑 같이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사랑해요라고 문자 보냈던 그 딸이요. 결정했습니다. 강민호를 데려가겠습니다. 범인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제 딸이 더 소중하니까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의 아들이든 뭐든 제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일어났는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 돌아봤는데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따라왔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화 끊을 때 목소리 들었어요. 우는 목소리였어요. 가까이 왔는데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요. 그 말 듣는 순간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다고요. 어제 저를 공범 취급하고 50만 원 던졌던 당신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말해주세요. 무슨 일인지요. 말 못해요. 왜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 말에 강민호가 멈췄습니다. 저 때문이요? 대답 안 했는데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강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이수진 씨, 제발 말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당신 때문에요.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강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제가 던진 그 말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당신 때문에 제 딸이 납치당했다는 그 말이요. 납치요? 물었을 때 전 그냥 고개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할 힘도 없었거든요. 어젯밤 딸이 사라졌고 범인들한테서 전화 왔고 당신을 데려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제 팔을 잡았는데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 불렀어요? 신고했어요? 고개 저었습니다. 못한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딸 죽인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었어요. 제 잘못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 들었는데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 딸 구하러요. 그 말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 오만하던 남자가 50만 원 던지던 그 남자가 지금 제 딸 구하러 가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안 돼요. 말했는데 강민호가 고개 저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책임져야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목숨 구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의 딸한테 그렇게 대했어요. 이제라도 갚아야죠. 진심이었어요. 목소리에서 들렸습니다. 후회하고 있었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계 봤는데요. 오후 2시, 10시간 남았어요. 10시간 안에 인천 폐공장까지 가야 하고 딸을 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범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같이 가요. 결정했습니다. 강민호랑 같이 가기로요.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경찰 부를 수 없고 혼자 갈 수 없고 그럼 강민호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강민호 차 탔는데요. 조수석에 앉아서 창문 밖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딸을 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둘 다 죽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강민호가 물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보여줬습니다. 인천 폐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호가 내비게이션 켜고 출발했는데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가다가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말에 생각했어요. 계획이 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강민호 넘겨주고 딸 데려오는 게 전부였는데, 근데 그게 계획이 될 수 있나요? 범인들이 순순히 딸을 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했는데 강민호가 핸들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럼 그냥 가서 저 넘겨주고 딸 데려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 죽고 당신 딸도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차 세웠습니다. 강민호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길 한쪽에 차 댔는데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수진 씨,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뭔가 방법 없어요? 특공대, 그 말에 뭔가 스쳤습니다. 맞아요. 전 10년 동안 특공대였고 인질 구출 작전도 해봤고 위험한 상황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제 딸이 인질이고 제가 구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손이 떨렸는데요. 강민호가 제 손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당신 특공대 10년 했잖아요. 그 경험 살려서 뭔가 방법 찾아요. 그 말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맞아요. 진정해야 해요. 딸 구하려면 침착해야 하는데 10년 전 특공대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눈 감았습니다. 깊게 숨 쉬었어요. 하나, 둘, 셋. 10년 전 작전 들어가기 전에 했던 호흡법이었는데 놈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 떴을 때요. 뭔가 달라졌어요.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 범인 최소 3명 이상, 딸 인질, 강민호 요구, 허 상황에서 딸 구출하려면요. 먼저 정찰해야 해요. 말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정찰이요? 네. 폐공장 미리 가서 구조 파악하고 범인 몇 명인지 확인하고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그래야 구출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강민호가 저를 봤는데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 목소리, 눈빛, 전부요. 마치 군인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는데요. 쓴 웃음이었어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었지만 비슷했죠. 10년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다시 출발했는데요. 인천 쪽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폐공장 도착하면 먼저 외곽 정찰하고 범인 동선 파악하고 딸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 루트 찾고 구출 타이밍 잡고 10년 전에 수도 없이 했던 작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오후 5시쯤 폐공장 근처 도착했는데요. 차 멀리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어요. 공장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서 내부 봤는데 건물 3개가 보였고 가운데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강민호가 속삭였을 때 고개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기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정찰만 하는 거였으니까요.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남자 3명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전부 덩치가 컸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무기 같았습니다. 3명 생각보다 적었어요. 어젯밤엔 6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나머지는 어디 간 건지 모르겠지만 3명이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 강민호가 속삭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봤는데요. 그 사람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일반인인데 이런 상황 처음일 테니까요.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딸 위치 확인하고 올게요.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10년 동안 이런 거 했어요. 그 말에 강민호가 놀란 표정 지었는데요. 당신 진짜 특공대였구나. 웃었습니다. 진짜 특공대였죠. 10년 동안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았어요. 대리운전하면서 자존심 버리고 살면서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딸을 구해야 하니까 10년 전 그 실력을 다시 꺼내야 하니까요. 해가 졌고 어두워졌는데요. 폐공장 주변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시계 봤습니다. 밤 9시, 3시간 남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강민호한테 말하고 일어났는데 담장 넘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였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걷는 법, 가림자 이용하는 법, 10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가운데 건물 가까이 갔는데요. 창문으로 안 들여다봤어요. 남자 3명이 탁자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었고 구석에 딸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다쳤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딸 보는 순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기 있구나. 제 딸이 저기 있구나. 달려가서 풀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건물 구조 파악했어요. 출입구 2개, 창문 4개, 내부 구조는 단순했고 딸이 있는 곳까지 가는 루트도 보였습니다. 12시에 강민호랑 같이 들어가서 범인들 주의 끌고 그 사와 딸 구출하면 될 것 같았어요. 돌아왔는데요.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딸 봤어요. 살아있어요. 그 말에 강민호가 안도한 표정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설명했는데요. 12시에 정문으로 들어가서 범인들 주의 끌고 그 사이 딸 구출한다고요. 강민호가 고개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냥 제 뒤에 있어요. 범인들이 당신 보면 주의 집중될 테니까 그 사이 제가 움직일게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시계 봤습니다. 밤 11시, 1시간 남았어요. 마지막 1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50분, 10분 남았는데요. 강민호랑 담장 뒤에 앉아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0년 전 작전 들어가기 전의 그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요. 강민호를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당연했죠. 일반인인데
이런 상황 처음일 테니까요. 제가 그 사람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 뒤에만 있어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는데 10년 전 후배들한테 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강민호가 저를 봤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믿음직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일어났어요. 담장 넘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강민호가 제 뒤를 따라왔고요. 어둠 속에서 가운데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제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호 발소리는 들렸어요. 뒤돌아서 손가락으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강민호가 고개 끄덕이고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는데 긴장이 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았습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제압하기 쉬우니까요. 문 밀고 들어갔는데요. 안에 있던 남자 3명이 동시에 고개 돌렸어요.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전부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놈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죠. 한 놈이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강민호를 앞으로 밀었는데 강민호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갔고요. 남자들이 강민호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 왔네. 착하게 왔어? 그 말하면서 강민호한테 다가왔는데요. 전 뒤에서 거리를 재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놈까지 3m, 나머지 2놈까지 5m, 전부 칼이나 몽둥이 들고 있었는데 총은 없었습니다. 4초면 충분했어요. 첫 번째 놈이 강민호 멱살 잡으려는 순간 제가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달려가서 그놈 목덜미를 쳤는데 정확히 급소를 가격했어요.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졌죠. 2초. 두 번째 놈이 돌아서면서 칼 들었는데 이미 제 발이 그놈 손목을 차고 있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 주먹이 그놈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쓰러졌죠. 4초. 세 번째 놈이 몽둥이 들고 달려들었는데요. 피했어요. 몸을 낮춰서 피하고 다리를 걸었는데 놈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6초. 세 놈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전 숨도 안 찼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감각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거든요. 강민호가 저를 봤는데요.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딸이 있는 곳으로요. 딸이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요.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딸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엄마야. 딸이 고개 들었는데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요. 재갈 풀어줬는데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밧줄 풀면서 말했는데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까는 안 떨렸는데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니까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밧줄 다 풀었는데요. 딸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제 품에서 딸이 울고 있었는데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살아있구나. 내 딸이 살아있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 강민호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급했어요. 고개 들었는데 강민호가 문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딸을 강민호한테 밀었어요. 데리고 나가요. 빨리요. 강민호가 딸 안고 뒤쪽 문으로 달려갔는데요. 전 앞쪽 문을 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복면 쓰고 있었던 놈들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았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놈들을 보더니 저를 봤어요. 당신이 했어?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재고 있었어요. 5미터.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총이었습니다. 총. 10년 전에도 총 든 상대랑 싸워본 적 있었는데요. 거리가 5미터면 충분했어요. 총 쏘는데 1초 걸리는데 제가 달려가는데 0.5초면 됐으니까요. 남자가 총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였어요.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총 쏘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옆으로 피하고 있었어요. 총소리 들렸는다. 빗나갔습니다. 제 손이 남자 손목을 잡았고 비틀었어요. 뼈 부러지는 소리 들렸는데 남자가 비명 지르면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으로 남자 배를 가격했는데요. 숨이 막혀서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봤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명. 전부 제압했어요. 숨 좀 찼는데 괜찮았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서 나가려는데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남자 2명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놈들이었어요. 복면은 안 쓰고 있었지만 체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놈이 안을 보더니 바닥에 쓰러진 놈들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 놈이 소리쳤어요. 인연이 뭐야? 달려들었는데요. 둘이 동시에 왔습니다. 피했어요. 옆으로 피하면서 한 놈 다리 걸었는데 넘어졌고요. 다른 놈이 주먹 날렸는데 막았습니다. 손목 잡고 비틀면서 팔꿈치로 얼굴 가격했어요. 코뼈 부러지는 소리 들렸는데 노희 비명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넘어진 놈이 일어나면서 칼 꺼냈는데요. 달려들었어요. 칼 피하면서 손목 쳤는데 칼 떨어졌고요. 제 발이 그놈 무릎을 차고 있었습니다. 무릎 꺾이는 소리 들렸는데 놈이 비명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6명.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전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손도 좀 떨렸는데 괜찮았습니다. 딸을 구했으니까요. 이제 나가면 되니까요. 뒤쪽으로 돌아서 나갔는데요. 강민호가 딸 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보자마자 안도한 표정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고개 끄덕였는데요. 딸한테 다가갔습니다. 딸이 제 품으로 왔어요. 안았는데 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켰어. 그렇게 말하면서 딸 머리를 쓰다듬었는데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딸을 구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가요, 빨리 나가요. 강민호가 말했을 때 고개 끄덕이고 걸어 나갔는데요. 담장 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봤는데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못 봤던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이수진?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내 부하들 전부 쓰러뜨렸더군. 대단한데? 웃고 있었는데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공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소문대로네. 소문대로 그 말은 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제 딸을 납치한 거예요? 딸. 남자가 웃었습니다. 딸은 미끼였어. 내가 원한 건 강민호도 아니고 당신 딸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자가 저를 똑바로 봤는데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이야, 이수진. 당신이 필요했어. 그 말 듣는 순간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필요하다고요. 딸을 납치해놓고 제가 필요했다고요. 그 남자가 한 걸음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 이수진, 경찰특공대 최고 에이스. 여자로는 처음으로 대테러 작전 투입됐고 성공률 100%. 인질 구출 작전 23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지. 제 경력을 줄줄 읊고 있었는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10년 전 제 기록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만뒀더군. 남편 순직하고 나서 아까웠어. 그런 인재가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다니. 남편 얘기 나오는 순간 제 손이 떨렸는데요. 분노였어요. 남편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제 뒤에 있었고 강민호가 딸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지. 강민호 납치 사건도 내가 만든 거야. 당신 실력 확인하려고. 그 말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어젯밤 납치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대리운전으로 강민호를 태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절 시험하려고 만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역시 기대 이상이더군. 4분 만에 6명 제압. 완벽했어. 그래서 확신했지. 당신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 꺼냈는데요.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안하지. 나랑 일해. 내 조직에서 일하면 연봉 5억 줄게. 딸 수술비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10년 전 당신 실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이야. 5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는데요. 제 1년 반 대리운전 수입이 겨우 1,200만 원인데 5억이라고요. 딸 수술비 2천만 원 같은 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이라고요.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남자를 똑바로 봤는데 제 눈빛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웃음을 거뒀습니다. 거절하는 거야? 5억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는데요. 10년 전 범인 신문할 때 쓰던 그 목소리였어요. 전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사람 납치해서 협박하고 범죄 저지르면서 돈 버는 거. 전 그런 거 안 해요. 남자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상관없어요. 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비록 대리운전이라도요. 떳떳하게 살 거예요. 그 말에 남자가 혀를 찼는데요. 명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놓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뒤로 돌아서는데요.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는데 총이었습니다. 총. 돌아서면서 겨눴는데요. 제 쪽이 아니었어요. 딸 쪽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안고 있는 딸을 향해 총구가 향하고 있었어요. 못 가지면 부숴버리는 게 내 방식이야.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달려갔어요. 남자가 방아쇠 당기는 것보다 빨랐는데요. 제 손이 남자 팔을 쳐 올렸고 총소리 들렸지만 총알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제 다른 손이 남자 손목을 비틀고 있었는데 뼈 부러지는 소리 들렸어요. 남자가 비명 지르면서 총을 떨어뜨렸고요. 떨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뺏은 거였어요. 총을 잡아챘는데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자 이마에 총구를 겨눴는데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내 딸한테 총 겨눴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는데요. 10년 전 범인 신문할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제 딸한테 총을 겨눴다는 게, 내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남자가 뒤로 물러났는데요.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까의 그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총구가 자기 이마에 닿아 있으니까 겁먹은 거였죠. 이수진, 진정해. 실수였어. 쏘려던 게 아니야. 입 닥쳐요. 말 끊었는데요. 총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남자가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제 딸한테 손 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요? 10년 전 특공대가 범인들한테 뭘 했는지 보여줄까요?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아 있었는데요. 조금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것 같았어요.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쏘지 마. 제발 쏘지 마. 애원하고 있었는데요. 아까의 그 오만함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겁에 질린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던 그 자신감도 사라졌고요. 제 앞에서 떨고 있는 건 그냥 겁쟁이였습니다. 총을 내렸어요. 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10년 동안 특공대 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죽인 적 없었어요. 제압만 했지 죽이진 않았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요. 움직이면 그때는 정말 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는데요.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제가 총 든 걸 보고 놀란 것 같았는데 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제 이름 불렀을 때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딸한테 다가가서 안았는데 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딸을 쓰다듬었는데요.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차 여러 대가 공장 앞에 멈췄고 경찰들이 내렸어요. 강민호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을 불렀던 거였어요. 제가 불렀어요. 딸 구출하는 동안 몰래 신고했어요. 고개 끄덕였는데요.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경찰들이 들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 봤는데 놀란 표정 지었습니다. 6명이 전부 쓰러져 있었고 벽에 기댄 남자 한 명이 떨고 있었으니까요. 한 경찰이 저를 봤는데 눈이 커졌어요. 이수진 경사님, 10년 전 같이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저를 알아봤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배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긴 얘기야. 그렇게 말했는데요. 후배가 주변 봤습니다. 쓰러진 남자들 보고 절 보고 다시 남자들 봤는데 이해한 것 같았어요. 역시 선배님이시네요.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경찰들이 쓰러진 남자들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기댄 남자도 수갑 채워졌고요. 남자가 끌려가면서 저를 봤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그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그냥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가 제 앞에 왔는데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선배님, 진술 받아야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딸 먼저 병원 보내도 돼? 네, 당연하죠. 구급차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딸을 태웠는데요. 제가 같이 타려고 했을 때 후배가 말렸습니다. 선배님은 잠깐만 여기 계셔야 해요. 현장 정리하고 간단한 진술만 받을게요. 강민호가 대신 구급차에 탔어요. 딸 옆에 앉아서 손 잡아주고 있었는데 저를 봤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개 끄덕였는데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딸이 창문 너머로 저를 봤는데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손 흔들어줬는데 딸도 손 흔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지고 나서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후배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힘이 풀린 거였는데 딸을 구했고 범인들 잡았고 이제 끝났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후배가 제 팔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선배님, 물 좀 드릴까요? 응. 물 한 병 받아서 마셨는데요. 목이 말라 있었어요. 언제부터 목말랐는지 모르겠지만 물 마시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선배님, 복직 생각 없으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당장 복직해도 되는데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고개 저었어요. 없어, 딸이 있어서.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요. 제 사정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현장 정리 끝났고 간단한 진술도 끝났는데요. 병원 가도 된다고 했어요. 후배가 차로 태워줬는데 병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응급실 들어갔는데 강민호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딸은요? 괜찮아요. 검사 중이에요. 곧 나올 거예요. 안도했는데요. 강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강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이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해요. 혼자서 6명 제압하고 딸 구하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는데요. 쓴 웃음이었어요. 멋있긴요. 전 그냥 엄마였어요. 딸 구하려고 필사적이었던 엄마요. 그래도 대단해요. 한참 후에 딸이 나왔는데요. 괜찮다고 했어요. 큰 상처 없고 쇼크만 있었는데 회복 중이래요. 병실로 옮겼는데 딸이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딸 손 잡았는데요.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제 딸이 살아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 손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아침이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는데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딸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게요. 병실 문이 열렸는데요. 강민호가 커피 2잔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넸는데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죠? 커피라도 드세요. 고맙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커피 마시니까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강민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이수진 씨, 제가 어제, 아니 그제 당신한테 했던 말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있었는데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공범 아니냐고 물었던 그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 구해주셨는데 전 의심하고 모욕했어요. 50만 원 던지면서 비웃었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어제의 그 수치심이 떠올랐는데요. 경찰서 복도에서 50만 원 카드 받으라던 그 순간이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은 딸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강민호가 고개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목숨 구하셨다고요. 20년 전에요. 그 과정에서 순직하셨다고요. 아버지,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20년 전 순직한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작전 중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고 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옆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 몰랐어요. 당신이 그 은인의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알았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강민호가 제 눈을 봤습니다. 왜요? 당신은 절 대리운전 기사로 봤으니까요. 은인의 딸이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당신한테 접근한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본 거예요. 그 말에 강민호가 고개 숙였는데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요. 용서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그 모욕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딸을 봤어요. 잠들어 있는 딸을 보니까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강민호가 어제 딸 구하는 걸 도와줬으니까요. 경찰 불러줬고 딸 병원까지 데려다 줬으니까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강민호가 고개 들었는데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우는 건 아닌데 뭔가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는데요.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밤새 못 잤나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고개 숙였어요. 이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대했다니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강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당신은 은인의 딸이고 제 아들 목숨까지 구해주신 분인데요. 앉아 있었는데요. 강 회장이 딸을 봤습니다. 잠들어 있는 딸을 보면서 한숨 쉬었어요. 딸분도 많이 놀랐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검사 결과 이상 없대요. 다행이네요. 강 회장이 제 옆 의자에 앉았는데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수진 씨, 제가 당신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습니다. 빚, 그 말에 고개 돌려서 강 회장을 봤는데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인데 경쟁사에서 저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절 구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제 들었는데요.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칼 들고 덤볐는데 당신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절 뒤로 밀어내고 혼자 막아섰죠.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리셨는데도 끝까지 절 지켜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잘 키워달라고요. 자기는 못 지켰지만 당신은 꼭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생각하셨다는 게, 저를 부탁하셨다는 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 그 말씀 평생 잊지 못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제가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했고 지금까지 왔어요. 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는데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 유족을 이수진이라는 이름만 알았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한숨 쉬었는데요.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구조됐다는 소식 듣고 이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이수진이었어요. 은인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 말에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는데요. 20년 전 제 아버지가 구한 사람의 아들을 제가 구했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수진 씨, 강 회장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당신한테 빚을 갚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진 빚을요. 딸분 수술비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술비, 그 말에 가슴이 뛰었는데요.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모아도 800만 원이 부족했던 그 돈을 강 회장이 내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딸이 당장 수술 받을 수 있는데요. 800만 원 더 모으려면 또 몇 달 걸릴 텐데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가 딸 구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강 회장 구한 것도 돈 때문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돈으로 갚는다는 게 맞나 싶었어요. 회장님,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강 회장이 제 눈을 봤습니다. 감사하지만요. 수술비는 제가 마련할게요. 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회장님 구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이 소중해서였고, 그게 경찰의 임무였으니까요. 전 그 빚을 돈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강 회장이 놀란 표정 지었는데요. 강민호도 저를 봤습니다. 근데 이수진 씨, 딸분 수술이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하죠. 근데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비록 시간이 좀 걸려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받으면 편한데, 받으면 당장 해결되는데, 근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강 회장이 한숨 쉬었는데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근데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특공대 복직하세요. 제가 경찰청에 연락해서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 실력이면 당장 복직해도 됩니다. 복직, 그 말에 흔들렸는데요. 10년 전 제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다시 특공대 배지 달고 작전 나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근데 딸을 봤어요. 잠들어 있는 딸을 보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있어서요. 복직하면 딸 곁에 없을 시간이 많아지는데 전 딸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럼 다른 부서로 배치해 드릴게요. 사무직으로요. 정시 출퇴근 보장되는 곳으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다. 그 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가? 대리운전하면서 하루 10만 원 버는 게 좋은가?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딸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 회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수진 씨,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명함 받았는데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 회장이 나가고 강민호도 따라 나갔는데 문 닫히는 소리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손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딸이 제 손 꽉 잡았는데요.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많이 무서웠지.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켰잖아. 딸이 울기 시작했는데요. 전 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계속 말했어요. 딸이 제 품에서 한참 울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엄마, 어제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응?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날 구해주고, 엄마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는데요. 쓴웃음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였어. 너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멋있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수술 언제 해요? 곧 할 거야. 돈 다 모으면요. 얼마나 남았어요? 800만 원. 많이 남았네.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벌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딸이 고개 끄덕였는데요. 눈에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800만 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에 퇴원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었을 때 며칠 만에 돌아온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틀밖에 안 지났더군요. 딸을 방으로 데려가서 눕혔는데 금방 잠들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800만 원을 어떻게 모으지? 대리운전 계속하면 몇 달 걸릴 텐데 딸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저 어제 현장에 있었던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후배요. 아, 태훈아. 선배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경찰청에서 연락 왔어요. 경찰청? 네, 선배님 복직 제안이래요. 강 회장님이 연락하셨나 봐요. 당장 복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복직 제안, 그 말에 가슴이 뛰었는데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까 강 회장한테 거절했으니까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는데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직하면 월급 나오고 딸 수술비 해결되고 다시 특공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딸 곁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복직 제안 생각만 했는데요. 밤에 잠도 안 왔어요. 대리운전 하면서도 생각했고, 딸 밥 먹이면서도 생각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습니다. 복직하면 딸 수술비 해결되고 다시 특공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딸 곁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고 위험한 작전도 나가야 하는데요. 딸을 봤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창밖을 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 그 일이 아직도 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악몽 꾸고 깨는 날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 있어줬는데요.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딸이 제 품에서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복직하면 이렇게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딸이 악몽 꾸고 깰 때 제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저를 봤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아요. 그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직 제안 받았죠? 경찰로 돌아가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핸드폰 소리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제 손 잡았는데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복직해요. 나 괜찮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딸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요. 딸도 제가 곁에 있길 바라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딸이 웃고 있었는데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안았습니다. 딸을 꽉 안았는데 딸이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응? 복직 안 할 거야. 엄마는 내 곁에 있는 게 더 좋아. 딸이 놀란 것 같았는데요. 제 품에서 고개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벌게. 조금 더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모으면 돼. 하지만 괜찮아. 엄마 믿어. 그렇게 말하고 딸 이마에 입맞춤했는데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전 딸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태훈아, 복직 제안 고맙지만 거절할게. 정말요? 선배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알아. 근데 난 지금이 좋아. 딸분 때문이죠? 응. 한참 침묵이 흘렀는데요. 후배가 한숨 쉬는 소리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래도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고마워. 전화 끊었는데요. 가슴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후회보다는 안도가 먼저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리운전 나갔는데요. 강남 쪽 호출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웃었습니다. 이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일부러 부른 거예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는데 그냥 드라이브 하자고 했어요. 한강 쪽으로 가면서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복직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왜요? 좋은 기회였는데요. 딸이 더 중요해서요. 그 말에 강민호가 고개 끄덕였는데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수진 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요? 대리운전 회사에 투자하려고 해요. 큰 회사로 만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게요. 대리운전 회사 투자, 그 말에 고개 돌려서 강민호를 봤는데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같은 분들이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건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바꾸고 싶어요. 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요. 당신한테 배웠거든요.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요. 차를 세웠는데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봤는데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수진 씨,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구해주셨다고요. 근데 전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강민호가 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려니 했죠. 근데 당신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지키는 게요. 저는 그냥 딸 지킨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가족 지키려고 자존심 버리고 모욕 참고 대리운전하는 게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영웅이에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리운전 계속했는데요. 강민호가 투자한 회사로 옮겼습니다. 조건이 좋아졌어요. 일당이 올랐고 보험도 들어줬고요. 딸 수술비 모으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딸이랑 공원 산책 나갔습니다. 손잡고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딸이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그 일 이후로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진짜? 무슨 상? 모범상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요. 벤치에 앉았는데요. 딸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렇게 앉아서 하늘 봤는데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보더라고요. 특공대 에이스였다는 거, 4분 만에 6명 제압했다는 거,
총 든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는 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한 건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딸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대리운전 앱 켜고 호출 기다리는 거요. 하루 10만 원 벌어서 딸 수술비 모으는 거요. 모욕 참고 고개 숙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게 진짜 영웅이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요. 딸이 제 손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응, 가자. 일어나서 걸었는데요. 딸이 제 손 놓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고 평범하지만요. 딸이 있고 매일 버틸 이유가 있는 이 인생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